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무너진 하얀 거탑의 꿈. 2018년 8월 일본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 도쿄 의과대학 문부과학성 간부 아들 성적 조작. 자,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 국장의 아들이 일본 도쿄 의대에서 부정 입학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우와, 딱 걸렸네요. 申し訳ないいえいえ、また、まあ、絶対大丈夫だと思います。ぜひぜひ、もう、うちに予約しておいで。予約して。 야, 저건 너무 규칙을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부정에 관여를 한 거네요. 네, 저 말이 너무 화가 납니다.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수험생들은 뭐 농락한 그런 대화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본 열도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뉴스가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자, 도쿄 의대가 여성 수험생과 3수생 이상인 다수생의 입학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가져가자는구만. 자, 도쿄 의대의 입학시험은 1차 학과목 필기시험과 2차 논술 면접으로 치러지는데요. 자, 1차 필기시험에서 여학생들의 점수를 일정 비율로 깎았고요. 2차 논술에서는 일반 남학생과 재수생에게는 20점, 상수생에게는 10점의 가산점을 주었지만요. 여학생과 사수생에게는 0점, 가산점을 주지 않은 겁니다. 아, 저거 저 관문을 뚫으려고 정말 저런지도 모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저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래요, 도대체? 그 속에 숨겨진 검은 내막. 2010년 도쿄의대는 여학생의 합격 비율이 40%에 육박하자 여자가 왜 이리 많이 합격했어? 여자는 출산하면 거의 이직해버리잖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학생의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2011년도부터 성적을 조작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런 성적 조작 때문에 2018년도 한 해에만 무려 55명의 학생이 불합격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을 배신하고 그들만의 기준으로 만든 하얀 거탑. 그릇된 기준으로 쌓아올린 탑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13위 공개합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의 최후. 2017년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한 중국계 싱가포르인 소녀. 미국 대입 수석자인 자오위스는요. 세계대학 랭킹 2위인 미 명문대 스탠퍼드 합격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其实我想告诉大家，主播其实考上 Stanford 是通过我自己的很大的努力。我今天直播其实主要是想跟大家分享一下我是怎么考上 Stanford。 아, 고생했네. 네. 아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겠습니까? 아, 저 표정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거 보면서 아, 나도 비법 좀 알고 싶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액 뇌물 주고 스탠퍼드 입학. 부정 입학한 재벌가 여대생 적발. 자오위스의 명문대 합격 스토리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저 지금 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얼마 전 미국 대학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죠. 사상 최악의 입시 비리 스캔들. 유명 배우들도 이 사건에 연루돼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인데요. 아, 저희가 한번 여기서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네. 대학 입시 브로커인 윌리엄 릭싱어가 8년 동안 293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고 부유층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릭싱어에게 뇌물 중에 최고액인 650만 달러, 무려 76억여 원을 건넨 학부모가 바로 자칭 스탠퍼드 수석 합격자 자오위스의 아버지인 자오타오였습니다. 야. 자오타오는요, 매출 2조 2천억 원을 자랑하는 중국 굴지의 제약회사 회장으로요. 자산 18억 달러, 약 2조 1천억 원을 보유해 싱가포르 부호 순위 15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미 연방검찰에 따르면요, 입시 브로커인 릭싱어가 스탠퍼드의 요트 코치에게 50만 달러, 약 6억 원의 뇌물을 건넸고 그 대가로 요트 선수 경력이 전무한 자오위스를 2017년 요트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 미국에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드러나자 현재 스탠퍼드 측에서는 자오위스의 입학을 취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자오위스의 부모는요, 브로커인 싱어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라면서 합법적인 기부 입학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합법적인 기부 입학제 무슨 수석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좀 얘는 좀 그래, 이거는. 다음 특종입니다.
인도의 전쟁 같은 학구열이 만들어낸 진풍경. 뭐죠? 아 근데 걱정이 돼. 뭐 하는 걸까요? 떨어지면 어떡해. 건물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자, 창문에 건물 이렇게 청소. 창문에 매달려 있잖아요. 저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기? 뭐 하는 걸까요? 혹시 그거 아니에요? 뭐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그 일타 강사 강의가 펼쳐지는 저 바깥쪽 창문에 매달려서라도 청강을 하는 거야? 저렇게라도 청강하려고. 틀렸습니다. 너무 비싸서. 2015년 인도의 동부 지역 비하르주에 있는 한 고사장 풍경입니다. 고사장이에요. 시험 본다고 저기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5층 건물 벽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위험천만한 벽타기를 한 이유. 이 건물 안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녀들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그 창문엔 뭐 저기 시험 감독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도 너무 보고 있는데 네. 저런 부정을 저렇게 대놓고 한다고? 인도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고교 입학 자격 시험날.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학부모들은 일제히 고사장 건물의 벽을 타고 오르기 목숨 시작합니다. 걸고 커닝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험 문제를 확인한 뒤 답이 적힌 교과서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학부모랑 자녀가 실시간으로 시험 문제를 같이 푸는 셈입니다. 아니 말이 돼? 아니, 저렇게 주는 학생 옆에 있는 학생은 신고 안 해? 자, 여기 한술 더 떠서 학부모에게 미리 뇌물을 받은 시험 감독 교사가 학생에게 컨닝 페이퍼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뿐 아니라 인도 경찰들마저 뇌물을 받고 이 부정 행위들을 눈감아 줬다고 합니다. 뭐지? 이렇게 컨닝에 연루된 사람들 수는요, 무려 300여 명이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나라 전체가 들썩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비하르주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이 시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 비하르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인도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한 지역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요, 우리 애가 대학만 가면 돈 때문에 힘들게 살 일은 없을 거야.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최종적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세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그 이유야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저게 뭡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걸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네, 저렇게 해봤자 저렇게 큰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아, 똑똑같이 커닝 페이퍼 아들한테 전해주고 있겠지 뭐.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저건 절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비뚤어진 교육열이 빚어낸 참극. 이 위험천만한 부정행위가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7일 공개합니다. 시험장에 드론이 등장한 이유. 2016년 6월 7일 중국 초대형 CCTV 상황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공안들이 곳곳에 배치돼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급기야 한 지역 상공에는 드론이 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설마 드론으로 컨닝합니까? 이토록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춘 이유. 단 한 사람의 부정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일명 중국 대입시험 가오카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아, 여기 또 반대군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드론까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뭐 시험 본 학생만 잘 컨트롤하면 되지. 저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과해 보입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시험이라 불리는 가오카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들의 전쟁이 말이죠. 정말 역대급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6년에는요, 수험생이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해서 전송한 문제지를 보고 입시 브로커가 무전기로 정답을 알려주는 등 무려 3천여 명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후에 중국 랴오닝성에서는 8천여 곳의 고사장에 감시 카메라와 금속 탐지기를 설치. 아휴. 공항 아니에요. 여기에 무려 1억 위안, 125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어휴. 2014년 허난성에서는요, 가오카오 대리 시험을 막기 위해서 지문 확인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요, 아예 시험 감독관을 매수하거나 대리 응시자가 진짜 수험생의 지문을 본뜬 가짜 지문으로 지문 확인 시스템을 통과하는 등 야, 이 정도면은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네. 무려 127명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첩보 액션 저리 가라네. 가짜 지문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모든 게 정말 시험을 조금 쉽게 잘 보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저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지. 내 말이. 결국 2015년 11월 매년 가오카오 부정행위로 골머리를 앓던 중국 정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의 경우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도 더욱 삼엄해졌는데요. 불법 무전기 등의 전자파를 잡아내기 위해 고사장 상공에 특수 제작된 드론까지 띄우고 시험 문제지 호송을 위해 특공대를 투입. 전국의 시험장마다 최소 8명 이상의 공안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씁쓸하네요. 그러게요. 진짜 씁쓸하네요.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5위 공개합니다. 충격! 미국의 모모 공장. 2007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명 사립대 투로 대학에서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교직원 10명 연루, 학위 위조단 체포, 대규모 학력 위조단 일당 검거, 투로 대학의 졸업장, 성적 증명서, 박사 학위증을 위조해서 판매하는 전문 학위 위조단이 검거된 겁니다. 헐. 이번 특종은 과열된 사교육, 입시 부정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간판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노력도 안 한 거네, 저거는. 그렇죠. 이 학위 위조단은 교수, 학생, 전산 책임자 등 여러 학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학위 위조단의 핵심 인물이 앤드리 캐 바론, 학교의 입학처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입학처장이 저랬어? 아니 가장 그걸 감시해야 될 사람이 정말 골마 터졌네 이 비리가. 처음 밝혀진 조사에 따르면 이 학위 위조단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무려 50여 명의 학생들의 학적부와 학점 기록을 위조했고요. 그 대가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미 검찰이 입학처장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놀랍게도 학위 위조는 2007년이 아닌 2003년부터 주도해온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합니다. 오래된. 그래서 담당 검사는요. 이 사건에 수백, 수천 개 정도의 학점 학위가 위조됐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숨겨진 위조 행적들이 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투로 대학의 학위 위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니 위험한 이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전문 자격 학위를 위조해 줬는데 그중에 한국의 레지던트 격인 보조 의사에게까지 학위를 위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자. 돈만 내면 주는구나. 아니 이거는 본인의 결정으로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의료에 의자가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허위로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이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치료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요. 살 떨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투로 대학의 학위 위조단은 문서 위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자기 입속만을 채우려던 어긋난 욕심, 부디 꼭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4위를 공개합니다. 특명, 자녀를 모모해드립니다. 세계에서 해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특종에서는 중국의 학부모가 아들이 제대로 공부하는지 감시하려고 학교까지 찾아왔죠. 이번엔 더합니다. 유학 가니까 해방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중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것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사설 탐정. 탐정을 붙여요? 자, 홍콩의 한 흥신소의 폭로에 따르면요. 하나뿐인 내 자식 홍콩까지 보냈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홍콩에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 유학 중인 자녀들을 뒷조사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좀 무섭다. 중국의 학부모들에게 이른바 자녀 감시 요청을 받은 사설 탐정들은요. 홍콩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몰래 따라다니며 도둑 촬영, 도촬을 하는데요. 몰카형 안경과 펜까지 동원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요. 혹시나 놓칠까 봐 아이들 가방 속에 위치 추적기까지 넣어둔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중국의 학부모는요. 우리 애가 어떤 애들이랑 어울린지도 좀 조사해 주세요. 저거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자녀 친구들 뒷조사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저건 너무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렇게 뒷조사를 시켜서 홍콩의 사설 탐정에게 지불하는 비용은요. 수백, 수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 정도 할 열정 있으면 그냥 집에서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시지. 에휴.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은요. 우리 엄마가 이러면 난 진짜 노이로제 걸릴 듯. 이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 범죄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법이고 뭐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 정말로 인권 침해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건 아니죠. 하면 안 되는 거죠.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캐나다 최고 명문대이자 수재들의 집합소인 토론토 대학교. 이 학교에 천재 소녀로 불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24살의 제니퍼. 제니퍼는 모든 과목에서 올 A, 게다가 피겨 스케이트부터 피아노까지 예체능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인 그야말로 엄친 딸이었는데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닥친 크나큰 불행. 2010년 11월 제니퍼의 집에 들이닥친 무장 강도들. 그들은 제니퍼의 가족들을 향해 방아쇠를 담겼는데요. 뭐야?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요. 아버지는 머리에 총을 맞아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한편 당시 강도에게 손을 결박당했던 제니퍼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제니퍼의 아버지가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그런데 제니퍼는 강도들과 아는 사이 같았어요. 손이 묶여 있지도 않았고 강도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딸이 범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딸이 이 사건의 배후가 맞았습니다. 스카이캐슬 있는 것도. 제니퍼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이유. 사실 그녀는 토론토 대학교에 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제니퍼의 거짓말이었죠. 학업과 성적에 큰 압박을 받아온 제니퍼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두려워 성적표를 위조해왔고요. 아이고, 심지어는 입학 사실까지 조작을 했던 거죠. 얼마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졸업 시즌이 됐는데 졸업식 티켓이 모자라 부모님을 초대할 수 없다는 말에 의심을 품은 부모님이 딸을 뒷조사했고 결국 그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그 뒤 크게 분노한 부모님이 딸 제니퍼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자 이에 분노해 정말 끔찍하게도 남자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강도로 위장시켜 벌인 일이었던 거죠. 정말 저 똑똑한 친구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이후에 이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자 캐나다에선 이 사건이 지옥에서 온 딸로 회자가 됐고요. Daughter from hell. 한편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제니퍼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됐고요. 25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 물론 제니퍼에게도 이제 어릴 때부터의 상처도 있었을 거고 트라우마도 있었을 거고 스트레스도 있었겠지만 저건 아닙니다. 100번 이해해도 저건 아닙니다. 정말 부모 자식 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또 입시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지난 2019년 7월 영국 제77대 총리로 임명된 보리스 존슨.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나온 말. 아이, 또 이튼 출신 총리야? 뭐예요? 이튼 고등학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의 이 보리스 존슨이 77대인데 영국의 역대 55명의 총리 중에 보리스 존슨을 포함한 20명이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 칼리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튼 칼리지 유명하죠. 이튼 하면은 뭐 영국 왕실도 윌리엄 또 해리 왕자도 동문인 그렇죠. 명문 고등학교 아닙니까? 이 수많은 총리를 배출하며 영국 엘리트의 산실이 된 이튼 칼리지는요. 현재 장장 579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네로라는 수재들과 상류층 자제가 입학하는 명문 학교로 우뚝 섰는데요. 그래서 이튼 칼리지 졸업자를 가리키는 이토니언이라는 단어가 무려 옥스퍼드 사전에 올랐을 정도로 명성이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야, 영어 사전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특정 고등학교인데? 자, 그런데요. 전통도 전통이지만 이튼 칼리지가 지금까지도 명문 오브 명문으로 꼽히는 이유. 영국이 아닌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합쳐 부르는 말 소위 옥스브리지의 입학률이 무려 30% 이상이고요. 그리고 만약 옥스브리지에 못 갔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런던 정경대, 에든버러대, 맨체스터대 등 일명 영국판 아이빌리그로 불리는 러셀 그룹에 대부분 진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튼 칼리지에 입학하는 것으로도 네. 일단 명문 대학에 가는 건 거의 보장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한 반에 30명이면 한 10명이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머지 20명도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머지 20명조차도 옥스브리지가 아닐 뿐.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일단 교사진들부터 고학력 고스펙, 대부분이 옥스브리지 출신이고요. 그리고 교육 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만의 특별한 교육 체계인 우열반 체제를 운영 중인데요. 과목별로 성적에 따라 약 7개 반으로 나뉘는데 수학 최열반의 경우에는 일명 우쭈쭈 어구어구 티칭 들어갑니다. 이 42 곱하기 36같이 쉬운 두 자릿수 곱하기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 우리 현무가 실력이 늘었어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뿜뿜 수포자를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개인 지도를 통해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좀 잘못됐나? 저 두 자릿수 곱셈했다고 우쭈쭈 오구오구 한다고요, 이틀에서? 그 최열반인 경우에. 좀 부족하다 싶어도 그래도 길을 살려주면서 교육을 좀 시켜주는 거네. 그럼요. 수많은 리더를 배출한 이튼 칼리지. 다음 이토니언 리더는 과연 누가 될까요?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미국 노벨상 수상자의 산실. 1972년 노벨 물리학상을 시작으로요. 지금까지 무려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2010년 미국 물리학협회에서 물리학의 역사적인 장소로 선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엘리트 하이스쿨, 바로 브롱스 과학고등학교입니다. 학교 본관 입구에 역대 노벨상 수상 동문 사진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네. 야, 근데 저거는 진짜 수액이다.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1938년에 개교한 브롱스 과학고. 매년 2만여 명의 학생이 브롱스 과학고에 지원하지만 입학 관문을 통과하는 학생은 겨우 1000여 명, 약 5%가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미국 탑 오브 탑 명문 고등학교 브롱스 과학고의 위험. 대학 입학률이 무려 99%. 헐. 그리고 졸업생 대부분은 꿈의 그곳 아이빌리그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탑이다. 자, 그렇다면 브롱스 과학고가 대체 어떤 것이 스페셜하느냐? 브롱스 과학고의 원칙 중 하나, 교실에서 교과서를 펴지 않는다. 학생들이 예습을 하면 고정관념이 생겨서 자유로운 사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더 좋다.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나눠주는 참고 자료를 보면서 자유롭게 실험과 토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자신감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 특종에 나온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라는 좀 교육 방침이 완전히 좀 딴판인 것 같은데 거기는 예습을 많이 해서 토론시키잖아요. 무조건 해와야 되는 여기는 절대 교과서를 안 본다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자, 브롱스 과학고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의 멘토링입니다. 일단 교내에 학생들을 위한 연구 실험실, 기상 관측실 등 맞춤형 전문 실험실이 마련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강의를 해주는데 그 선배 누구겠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우와. 노벨상 수상자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줘요. 왜? 선배 강의가 노벨상 수상자면 진짜 대박이다. 자, 이렇게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직접 논문도 작성하는데 그냥 과제 수준이 아니라요. 고등학생이 작성한 논문이 과학 저널에까지 딱 실릴 정도라고 합니다. 헐. 이미 고등학생 수준을 다 넘어선 거죠. 대단하다. 과학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주역들의 눈부신 열정의 시작, 브롱스 과학고였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16이 공개합니다. 뭐뭐뭐부터 시작되는 대입 전쟁. 자, 미국 명문대의 상징인 하버드대보다 더 입학하기 어렵다는 이곳. 756명의 지원자 중 17명, 2.4%만이 합격한다는 이곳. 자,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곳은 바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트리니티 스쿨의 유치원 과정입니다. 유치원 과정이요? 유치원이요? 자, 1709년에 개교해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스쿨. 이곳은요, 유치원 때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사립학교인데요. 한 부지 안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모여 있습니다. 학비, 물론 셉니다.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유치원 1년 학비만 봐도요, 한화로 약 6,500만 원입니다. 유치원이? 자, 이게 대학교 등록금이 아닙니다. 유치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해도 비싸겠다. 미쳤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이곳에 입학을 꿈꾸는 이유. 바로 꿈을 위하여.
자, 미 경제 전문지 조사에 따르면요. 아이빌리그 대학, MIT, 스탠퍼드대 등 10곳의 명문대 진학률이 무려 41%. 와. 미국 내 사립학교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이 학교에서 명문대를 잘 보내는 비결이 뭐예요? 자, 트리니티 스쿨의 강점은요. 바로 막강한 칼리지 카운슬러 제도. 말 그대로 아예 대학 진학만을 위한 전문 상담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학 컨설턴팅을 해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 미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유명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을 초빙해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첨삭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대박이다. 이 정도면은 그 김서영 쌤 있잖아요. 우리 네. 오늘 데스크. 쌤님도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와, 나를 능가하는 데가 있었네. 미리미리 준비하네.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또 명문대 진학에 의한 교육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학부모들은요. 우리 아이 낳으면 꼭 트리니티에 보내고 싶어요. 학부모들의 꿈의 학교라고 입을 모아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치원생부터 키운 뜨거운 학부열. 꼭 원하는 대학에 가서 꿈을 이뤄서 세계를 빛내는 인재가 되길 응원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또 전해요. Let's get it. 네. 아, 오늘 안 할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이런 주제 좀 강해요. 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수능을 우리는 한 번씩 봤는데 여기 두 번 보셨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다양한 입시제도를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나와봐요. 벨기에 6대 국왕 알베르 2세, 이집트의 왕 푸아드 2세, 모나코 왕자 레이니어 3세까지 전 세계 왕족들이 동문인 일명 왕들의 학교가 있습니다. 와. 왕족들이 다닌 이 학교는요. 13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사립 기숙학교 르 로제입니다. 르로즈. 이 르 로제를 두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세계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르 로제 시니어 스쿨의 1년 학비가 약 12만 스위스 프랑, 한화로 1억 4,200만 원입니다. 너무한다. 지금 손이 떨리는 손이. 손이 떨려. 아니, 뭐 1년에 1억을 넘게 받아. 1년에 1억 4천. 1억 4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죠. 말도 안 돼. 아니, 스위스 물가 때문에 그러나? 아니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고등학교 학비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비싼 거예요? 자, 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학비를 자랑하는 이유. 이 르 로제는요. 학교의 환경, 혜택, 교육 수준까지 모두 탑 오브 탑 클래스,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르 로제 학생들은 계절마다 공부하는 캠퍼스가 다릅니다. 봄, 가을에는 제네바 호수 근처의 롤 캠퍼스, 겨울에는 그슈타트의 알파인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는데 골프장, 승마장, 요트, 콘서트홀 등의 고급 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VVIP 레저 시설급이죠. 리조트 숙박비구나, 완전. 이런 초호화 캠퍼스에서 누리는 스터디 라이프. 르 로제 학생의 일과를 살짝 살펴보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수업을 받고요. 4시부터 7시까지는 각자가 선택한 스포츠와 예술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저녁 식사 뒤에는 방과 후 수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황태자네, 황태자. 또한 르 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총 학생 수가 약 420명인데요. 교사는 120명입니다. 약 4대 1의 비율이죠. 과외네, 과외. 이러면 대학보다 더 심하네. 이러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앞두고는 1대1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덕분에 르 로제 졸업생의 약 30%가 전 세계 상위 25개 명문대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상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왕들의 학교 스위스 르 로제였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6위로 갑니다. 중국의 맹모 3억 지교. 중국 베이징 시청구에 위치한 허름한 쪽방들. 약 12제곱미터의 이 쪽방들이 수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휴. 저기서 수억 원에? 낡고 허름한 쪽방들이 바로 쇠치팡이기 때문입니다. 쇠치팡이 수억 원에 거래되는 이유. 바로 학군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명문학교 인근의 집을 일명 쇠치팡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베이징에는 시청구, 동청구, 하이덴구에 이 쇠치팡이 몰려 있는데요. 한편 더 큰 사회적 문제는요. 중국 당국에서는 교육 평준화를 위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로 배정하는 학군제를 시행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들이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학교 배정 때문에 명문학교 인근의 집을 매입하는 것이죠.
위장 전입인 거죠, 위장 전입. 위장 전입이죠. 낡은 쪽방이 위치한 베이징 시청구에서도 특히 원창 골목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창 골목 100m 거리에 100년 전통의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 제2실험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초등학교 때부터 저게 결정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곳은 1909년 청나라 때 세워진 학교인데요. 교사의 40%가 석박사 출신의 고학력자로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 초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인근의 베이징 사범대 부속중학교로 진학하고요. 그리고 이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이 소위 중국의 스카이로 불리는 베이징대 칭화대에 합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실험초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명문대 프리패스권을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에다가 그냥 주소지 옮겨 놓으려고. 그렇죠. 쪽방에. 자, 이 쉐시팡의 영향으로 원창 지역에서는 최소 40년은 된 허름한 집들도 수억 원을 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너무나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 담장에는 집 하실 분 연락 기다릴게요 라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담긴 쪽지가 아주 넘쳐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저건 사실 원칙을 어기는 거잖아요. 한복바지 쓴다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 가만 놔두면 이런 일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과도한 교육열이 낳은 부작용, 중국의 쉐시팡.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3위를 공개합니다. 스카이캐슬 거기 버지니아 페어팩스. 2018년 대한민국의 빗나간 교육열을 비판한 제이본부의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극 중에 이런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제니퍼, 맞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살던 페어팩스? 거기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군으로 유명한 곳인데 대치동 못지않게 열성적인 학부모들이 많은 곳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의 데스크 스앵님 김주영 쌤이 딸 K의 교육을 위해서 살았던 곳이자 최고의 학군으로 언급된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는요, 일명 미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페어팩스가 미국의 8학군, 현실판 스카이캐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도시길래 그래요? 네,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점수 평균 1위를 기록. 헐. 아이비리그로 가는 꿈의 티켓이라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를 비롯해서요. 미국 유명 명문 스프링힐 초등학교, 롱펠로우 중학교, 랭리 고등학교 등이 이곳 페어팩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미국 최고의 학군이자 교육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야, 미국에도 저런 학군들이 있군요. 그 정도로 다 몰려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다면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페어팩스를 특히나 워너비로 꼽는 이유. 페어팩스 내 학교는 수준별 수업 제도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상위 10%의 영재들을 교육하는 영재 프로그램 GT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GT반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핵심 과목을 위주로 동급생보다 1, 2년 앞서 선행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페어팩스의 모든 고등학교에 스페셜, 전교생에게 선생님에게 메시지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노트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어팩스에 사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유난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정도로요. 한국만큼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신조어까지 있는데 페어팩스의 엄마들을 두고 일명 사커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잠깐만. 뭐냐면 자녀가 축구 레슨을 받는 동안 운동장 한켠에서 자녀의 스터디 스케줄표를 짜는 엄마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현실판 스카이캐슬이 많네요. 자녀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들도 또 공부하느라 힘든 자녀들도 모두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스카이캐슬 19 제 두 번째 1위 후보는요. 먼저 사진을 보시죠. 수많은 인파의 환송을 받으며 줄줄이 떠나는 대형 버스 행렬. 뭐 저기 누가 수석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온 거 아니야? 금이 환영? 응. 뭐 그런 상상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뜨거운 환송을 받는 주인공들의 정체, 바로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 가오카오 수험생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험생들이 공부한 이곳이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중국 동부 지역인 안휘성의 조그만 농촌 마을 류안. 그런데
류안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마오탄창 고등학교 모르는 중국인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류안을 두고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입시 특화 마을. 그 중심에는 일명 입시 사육장이라고 불리는 마오탄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입시 사육장이라 불리는 이유, 이 학교만 들어가면 성적을 폭풍 향상시켜주는 꿈의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학 진학률은 약 90%, 그중에 베이징대, 칭화대 등의 중국 명문대 진학률이 무려 30%에 육박. 그래서 중국 전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이 류안의 마오탄창 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해서요. 현재는 무려 2만여 명의 학생이 마오탄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2만 명이라고요? 2만 명. 교육 과정 또한 살벌 그 자체입니다. 일단 학생들은 매일 새벽 6시 반경에 교실로 집합. 정신이 확 들도록 30분간 교과서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 뒤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공부. 매일 18시간씩 스파르타식 공부를 쉼없이 한다고 합니다. 18시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흔히 공부만 해야 하는 수험생 시절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오탄창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은 매우 조용했어요. 이따금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소리만 날 뿐이었죠. 조용한 데서 이제 이런 소리만 나는 거지. 가오카오가 끝나고 나면 중국 전역의 거리엔 자유라는 현수막이 내걸린다고 하는데요. 입시 사육, 과연 누굴 위한 것일까요? 우리 어른들의 욕심은 아닐까요? 아이비리그 멱살 잡는 레알 명문대 19, 이제 10입니다. 현무야,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그래서 어디 대학 가겠어? 라고 게임 삼매경인 자녀에게 등짝 스매싱만 날리고 계신가요? 자, 이런 게임 덕후 자녀를 두는 어머니들이 등짝 스매싱 잠시 스타바실 희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바로 미국의 명문대에서 게임 덕후들을 웰컴하면서 문 활짝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매사추세츠 공대, 뉴욕대,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로체스터 공과대학만 같은 이름만 들어도 억소리가 나오는 유세 명문대학들이 나서서 게임 관련 학과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네로라는 명문대에서 하나둘 게임 학과를 개설한 이유. 자,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 약 836억 달러, 약 97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입 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메이저 게임 회사들은 명문대학의 게임 관련 학과 설립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게임학과 중에서도 기업들이 특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팍팍 투자하는 명문대들만 콕콕 짚어드리면요. 먼저 포켓몬 땡으로 세계적 초대박을 터뜨린 닌텐땡 아시죠? 그럼요. 이 닌텐땡이 1994년 미국 디지펜 공과대학에 장비와 자금을 지원하며 게임 전문 디플로마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곧 세계에서 최초로 게임 전문 분야의 학사학위를 주는 4년제 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유수의 게임 회사에서 맹활약한 덕분에 지금은 게임계 하버드, 게임 개발자 사관학교에 불리는 게임 명문대학으로 거듭나서 한 해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을 뽑는데 평균 놀라지 마십시오. 2만 5천 장의 입학 원서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졸업생들은 닌텐땡, 마이크로소프트땡, 이땡 등 게임 개발사에 줄줄이 스카우트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축구 게임 P땡, 미국 최대 게임사인 이땡 아시죠? 그럼요.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영어학부에 게임학과를 설립을 했고요. 재학 중에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소땡, 마이크로소프트땡, 구땡 등 10여 개의 기업들이 학생과 공동으로 게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팍팍 밀어준 결과 개발자들이 직접 매해 게임을 뽑는 게임 디벨로퍼스 초이스 어워드가 디지펜 공과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이 세 학교 학생들의 경연장이 될 것일 정도로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유망 직종이구나. 꽤대 괜찮네. 아이빌리그 멱살 잡는 명문대 19, 이번에 9입니다. 기자. 또 기자네. 패션 스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어딘가요? FIT, 파슨스? 엔터, 왕립, 그저 황재근 씨 나온다. 그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이 패션 스쿨 하면 자동 연상되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딘데요? 패션 학교 이스티튜토 마랑고니입니다. 자, 밀라노의 마랑고니 대학이 패션의 명문인 이유. 첫 번째, 이름만 들어도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유명 디자이너를 다수 마구마구 배출을 했다는 거죠.
자, 돌첸가바땡의 설립자 도메니코 돌체, 프라다의 디자이너 안토니오 폰타나, 모스키땡의 창립자 프랑코 모스키노, 대박. 토자의 알레산드라 파치네티 디자이너가 바로 이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 모르셨죠? 대박이다. 백화점 1층인데요, 지금. 지금 그냥 명품관 1층을 꽉 채울 사람들이 다 동문이라는 겁니다. 이 마랑고니 대학이 패션의 명문인 이유 그 두 번째입니다. 바로 졸업 이퀄 취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랑고니 대학의 졸업 작품 쇼는 명품 패션 업체 임원들이 늘 참석하기로 유명한데요. 임원들이 현장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 등장하면 바로 달려가서 스카우트하는 곳으로 명성이 찾아갑니다. 너 마음에 든다? 취직! 바로 뽑아내. 아, 잠깐만요. 생각해볼게요. 이러겠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나도 너무 마음에 들어. 굿자? 굿자. 프라다? 나는 루이비땡. 이럴 수 있는 거네.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 표정 진짜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거만할 수 있게끔 학생들 실력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멋있다. 자, 수많은 패션 스쿨 중에서도 명품 패션 브랜드의 취업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누구나 전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졸업쇼 할 수는 없다. 아유. 졸업생의 10% 정도만 패션쇼에 참가할 수 있는 선택받은 무대가 바로 졸업 작품쇼라는 겁니다. 한 학년에 160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하니까 최상위 점수를 받은 16명만 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뭐예요? 자, 그럼 졸업 작품쇼 안 했다고 패션 인생이 끝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졸업쇼에 서지 못했어도요. 학생의 95%가 졸업 후에 유명 패션 회사로 인턴십 혹은 취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자, 패션밖에 모르는 바보를 만들기 위해 교양 수업은 패스, 오로지 패션에 관련된 수업만 개설을 하고요. 수업 중에 산학 협력 프로젝트로 펜땡, 지오르지오 알마땡, 개땡 등의 회사와 함께 수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패션 회사가 원하는 수업을 지속하며 상의를 한 후 추가할 교육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네. 다른 거 다 안 하고 패션만 하는구나. 그렇죠. 아이빌리그 멱살 잡는 레알 명문대 19 파리 공개해 주시죠. 우주 최강 항공 우주공학 명문대.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한 사람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어려서부터 비행기를 무척 좋아했던 닐 암스트롱의 한 말이죠. 그런 그가 항공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선택했던 대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퍼듀 대학입니다. 현재까지 공학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항공우주공학계의 우주대스타입니다. 인류 마지막으로 달을 밟은 인물 유진 서넌 역시 이 대학 출신이란 사실. 그야말로 이 학교가 인류의 달 착륙 역사의 처음과 끝을 장식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아폴로 1호 사고로 순직한 거스 그리썸과 로저 채피도 퍼듀 대학 출신이고요. 지금까지 약 22명의 우주 비행사와 수많은 우주공학 기술 요원들을 배출해낸 학교입니다. 또 나사 유인 우주 임무의 3분의 1은 적어도 1명의 퍼듀 졸업생이 승무원으로 탑승했고요. 더 나은 우주복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등 계속해서 다양한 연구를 나사와 공동 진행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퍼듀 대학교 학생들이 나사를 동문의 장소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30년 퍼듀에서 미국 최초로 비행 훈련 강좌가 개설이 됐고요. 1934년에는 대학 소유의 공항을 개항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별명을 얻었던 미국의 여성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이 대학의 교수였다는 사실. 이 정도면 뭐 대학교가 아니라 항공공학 박물관이라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빌리그 멱살 잡는 레알 명문대 19 이제 7위입니다. 아하이! 브라보! 기자 졸업인가요? 아, 나 오늘도 별 못 땄다 이러면. 당신은 X입니다. 자, 프랑스 학생들은요,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랍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X는요, 프랑스 공업대학 에콜 폴리테크니크 또는 이곳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수학 영재들이 모인 학교라는 의미에서 수학교 X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는 공학 중심 명문대학교로요.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X의 힘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위성 발사 서비스 회사 아리땡 스페이스, 고속 전철 떼제베를 제작한 알스땡,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땡 등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프랑스 기업 CEO들이 이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X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반드시 2년 동안 이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프랑스 하면 대학까지 평준한 평등의 나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알고 보면 이보다 더욱더 철저한 엘리트 교육 체제가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국가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 세운 특수학교를 그랑제꼴이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원한다고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위 8% 안에 든 학생들만 그랑제꼴 준비반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원하는 그랑제꼴에 지원해서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아이고. 특별하게 선출된 만큼 이곳에 입성하면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바로 월급을 받고 학교에 다닌다는. 자, 이곳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매달 약 800유로,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데요. 자, 왜냐? 이 학교는 1805년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 국방부 소속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나폴레옹 황제는 이집트 원성에 나섰을 때도 군사 고문으로 에콜 폴리테크니크 소속 학생 40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이 학교를 신뢰를 했다고 해요. 조국, 과학,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학교의 교훈도 나폴레옹이 직접 하사를 했다는 사실. 자, 이러한 군사학교로서의 전통이 지금도 일부 남아있어서요.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장교 신분이 부여돼서 그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다. 너만 명문대야? 너만 명문대냐고? 아이빌리그 멱살 잡는 레알 명문대 식구. 이번에 6입니다. 명작이 저절로 써지는 도서관. 이제 그만 가자. 안 돼!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아, 참 그렇지. 196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희고 아시죠? 고도를 기다림에 작가 사무엘 베켓, 걸리버 연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 드라큘라의 작가 브람 스토커, 세계적인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 이렇게 세계적인 문인들을 배출해내며 유럽의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를 영문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대학,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입니다. 1592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세운 이 학교는요,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작가들을 많이 배출해서 아일랜드 인문학의 발상지라 불리는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 이런 명성에 걸맞게 이 학교 최고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2013년 CNN 트래블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2위, 2015년 BBC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4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이름난 트리니티 대학 도서관.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작품이다. 자, 이 도서관의 롱룸이라는 곳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찍은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이구나. 저게 세트가 아니에요. 저 정말 세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총 길이 약 65m에 이르는 복도와 성인 키의 2배를 훌쩍 넘는 책장, 군데군데 놓여있는 사다리까지 그 웅장함과 신비로움이 이곳에 들어서 모든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양국에서 발행되는 도서 모두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이곳. 현재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이 무려 약 600만 권에 달하고요. 그중에 고서가 한 20만 권 정도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최고다. 손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도서관 1층에 보관되어 있는 켈즈의 서는요, 9세기 필사본 복음서로 양피지에 새겨진 섬세하고 화려한 색감의 사파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소문난 책인데요. 13세기 역사가들은 이 책을 인간이 아닌 천사가 그린 책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 복음서를 보기 위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50여만 명의 방문객이 트리니티 대학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저기 앉아서 책 한 번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빌리그 멱살 잡는 레알 명문대 19 5위 공연. 세계적인 건축가 사관학교. 저희 18회였죠. 세상을 구할지어다 언니스 편에서 전 기자님이 여성 CEO 사관학교를 알려주셨죠. 저는 세계적인 명성의 건축과 사관학교, 명문 오브 명문, AA 스쿨을 소개해드립니다. AA스쿨은 1847년 영국에 설립된 특수 건축학교인데요. 건축계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는다 싶으면 100이면 100 AA스쿨 출신인 거죠.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현대 건축의 거장 오브 거장, 램 코라스로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물로 평가되는 미국 시애틀 공립도서관부터 2009년 타임즈가 선정한 경이로운 10대 건축물 중 하나인 중국 베이징의 시땡 TV 본사, 국내에도 있죠. S대학교 미술관까지 전부 다 램코라스에 의해 탄생한 건축물이고요. 와. 또 영화 007 언리미티드에서 제임스 본드의 추격전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 영국 런던의 밀레니엄 돔, 이 역시 하이테크 건축가의 대가 리처드 로저스의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대문에 자리 잡은 저것도. DDP, 여성 건축가 돌아가신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고요. 특히 이들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건축계 명문 학교로 위상을 높였는데요. 그렇다면 AA스쿨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장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AA스쿨은 종합대학이 아닌 only 건축학도만을 위한 특수 건축학교고요. 자발적으로 창작물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창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이 가상의 디자인이 아닌 구체적인 건축물로 실현돼가는 과정까지 배우게 된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저런 네. 이제 건축가들의 위대한 점은 중국의 이제 국영 방송사 네. 그런 건물이 사실 막 만들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해보면 건축이 될지 안 될지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디자인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면서도 실제로 만들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그렇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뭐 실용적인 것도 다 감안한 거죠. 네. 자, 아이빌리그의 멱살 잡는 레알 명문대 19, 이번에 4위입니다. 나만 나오지 마! 퇴근입니까? 즐거웠습니다. 집에 가서 고도를 기다리며 읽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오 기자가 1등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단독 꼴찌가 없어지는데요? 한 기자가 타서. 그게 예, 낫죠? 그게 낫겠다. 그럼. 예. 인도 사람들 중에서도 이 대학 출신들이 실리콘밸리를 확 먹어버렸다는 사실 아셨나요?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건 IT, 그보다 더 뛰어난 건 IIT다. 소름 끼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도의 공과대학 IIT,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일단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땡 CEO 순다 피차이 이를 비롯해서 인도 IT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인포시땡의 창립자 나라야나 무르티 등 한때 실리콘밸리 창업자 15%가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었을 만큼 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IIT의 경쟁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대 1입니다. 야. 인도 공과대학에 떨어지면 그 대안으로 에이 IIT 떨어졌는데 MIT나 가자. 뭐야? 이런 말이 있을 정도. 진짜로? 실제로 나라얀 무르티 회장은 Now, what 미국 about your CBS own 방송에 son? 출연해 IIT에서 전산학을 전공하려면 전국 20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내 아들은 성적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인 코넬 대학 보냈어요. 이렇게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애는 울고요. 대박이다. 친구들이 놀리고요. 코넬 가냐? 열심히 해봐. 임마. 자기 친구들 다 IIT 간 거야. 그럼 이렇게 바늘구멍보다 뚫기 힘든 IIT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 학생들이 찾아가는 곳 바로 인도 입시학원의 메카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의 중소도시 코타입니다. IIT 합격생 3명 중에 1명이 이곳에서 입시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IIT 입학을 꿈꾸는 이들이 확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인도도 그러네. 대단하죠. 더 심하네요, 저 정도. 더 심하네. 그 정도로 인도의 IIT가 지금 뜨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마음 비우고요. 네. 강력하게 한석준 기자를 응원합니다. 예! 꿈은 높게, 이상은 넓게. 아이들이 멱살 잡는 레알 명문대 19. 3입니다. 왜? 이게 이리 오네. 아니 그리고 후보. 이 아, 3위를 동시에 털어버렸어. 이게 아까 제가 오프닝에 소개했던 그 학교거든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구와 땅은 작습니다. 하지만 경제, 복지, 과학기술에서 스위스가 유럽의 강소국이 된 비결, 인적 자원 때문이라요.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 비율이 높기로 손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대박이다. 특히 과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수상자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학 인적 자원을 만드는 힘, 대학에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로잔 연방공과대학, 독일어를 사용하는 쥐리 연방공과대학이 그 주인공이고요. 자, 그럼 이 위험 돋는 스위스 공대 인재 육성 비결. 첫 번째는 빵빵한 지원입니다. 국내 최대인 서울대 예산이 약 6,888억 원인데요. 두 공대가 쓴 예산은 약 25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2조 9,711억 원입니다. 두 대학의 학생 수가 서울대 학생 수의 3분의 2인 것을 고려하면 한 사람이 받는 지원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스위스 공대 인재 육성 비결 두 번째.
바로 외국 인재 유치입니다. 박사 과정과 석사 과정 학생 절반이 외국인이고요. 학생 교수를 모두 포함한 두 대학 구성원의 국적이 무려 120여 개의 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스위스 공대 인재 육성 비결 세 번째. 들어갈 때는 맘대로지만 나올 때는 아니란다. 오늘 여러 군데 인데요. 저러네. 입학 조건은 까다롭지 않은데 학년이 오를 때마다 20-30%의 학생이 쫓겨난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졸업한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데요. 아인슈타인, 또 X선을 발명한 렌트겐, 레이저 마우스를 처음 개발한 로지땡, 태양전지의 제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염료 감음 태양전지는 최근 과학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신기술인데요. 로잔 쥐리 연방공과대학에 기반을 둔 스위스 연방기술원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8위부터 2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 왠지 쪼인다. 1위 봅니다. 아, 그래요?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시는 분이 이제 그 입시 컨설턴트시잖아요. 네. 미국의 교육열이 가장 높은 그곳에 이제 대학을 제가 골랐습니다. 게다가 미국 입시 전문가. 네, 미국 입시 대학 전문가죠. 어차피 제 것도 미국 대학이라서요. 미국 대학 정말 전문입니다. 결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헤드를 한번 봐요. 미국의 강남학군 클레어몬트. 땡땡이면 졸업장이 와요. 근데 제목으로는 이쪽이 좀 센데. 아니에요. 세다. 제가 다시 대학을 가면 이 학교를 갈 거예요. 이런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오 기자님이 먼저 좀 발표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는 클레어몬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름 좀 날리는 명문대들이 우수수 자리하고 있어서 맹모 삼천지교를 계획 중인 미국 엄마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사를 생각해보는 학군 명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모나 대학은 미국 시사 잡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뉴 아이빌리그 4위에 오르며 신흥 명문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하비머드 대학교는 컴퓨터공학 등 이공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곳으로 무려 MIT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문대들도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아이빌리그를 그냥 씹어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폭풍 성장의 이유 궁금하시죠? 1925년 클레어몬트 내 포모나 대학교의 학장이었던 제임스 브레이즈델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지역 내에 위치한 클레어몬트 맥케나부터 포모나, 하비머드, 피처, 스크립스까지 총 5개 대학과 2개의 대학원은 거대한 대학 컨소시엄인 클레어몬트 칼리지스를 이루게 되는데요. 클레어몬트 칼리지스에 소속된 대학들은 학교별로 이미 특출난 강점 있는 학과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다 모아놓고 보니 사회, 경제, 정치, 인문과학 어느 한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는 명문학과 어벤져스를 이루게 된 거죠. 게다가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역시 5개 대학과 2개의 대학원이 동시에 분담을 하기 때문에 오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폭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은 각 분야별 최고의 교수진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웬만한 종합대학은 그냥 씹어먹는 초명문 대학 연합 클레어몬트 칼리지스, 교육의 도시라는 별칭이 딱 어울리는 곳입니다. 세네요. 대학 어벤져스인데요. 그래서 게다가, 칼리지가 아니라 칼리지스네요. 그렇죠. 다 모아놓은 어벤져스 같은 칼리지스가 된 거죠. 어허. 자, 또 다른 1위 후보 한 기자 들어볼까요? 땡땡면 졸업장이 와요. 아이고야. 미국 최초로요. 이걸 잘하면 졸업할 수 있는 학과가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자, 무슨 학과일지 두 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관심이 없어. 줄넘기입니까? 아닙니다. 정답을 설명해드리죠. 뭐죠? 웃기면 졸업장이 나오는 이게 1위라고요? 바로 네. 코미디 학과입니다. 웃기고 있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에머슨 대학에 미국 4년제 대학 최초로 코미디 예술 학사 학위를 주는 정식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9월부터 가을 학기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진짜 네. 따끈따끈한 라이징 학과죠. 그러네요. 에머슨 대학은 1880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으로요. 인기 토크쇼 투나잇 쇼를 22년간 진행한 토크쇼의 제왕 제일 레노 프렌즈를 연출한 케빈 브라이트,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바비 브라운, 이런 사람들도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렇다면 코미디 학과는 대체 어떻게 수업을 받을까? 코미디의 역사, 유머와 웃음의 이론 같은 기본 과목은 물론이고요. 셰익스피어 코미디, 코미디계의 대부인 찰리 채플린 코미디 연구까지 전문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코미디 연기 또 훈련까지 받는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학교를 다시 가고 싶습니다. 네.